저는 요즘 제 목소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대답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고 저녁이면 말없이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물어봐 주면 좋겠지만 요즘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그저 한마디만 건네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조용해졌냐고요. 한때는 제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고 학부모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예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카페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재훈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 잠에서 깨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식탁 위엔 따끈한 된장국 냄새가 퍼져 있더군요. 한쪽 구석엔 민재가 이미 교복을 입은 채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서둘러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괜히 눈치가 보여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지요. 아버지, 오늘은 민재가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요. 아버지 식사는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탁에 한 자리는 남겨둘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불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진 걸까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지. 하지만 정작 젓가락을 들고 보니 입맛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실에선 민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재야, 오늘 학교는 어때? 준비물은 챙겼니? 민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몰라도 돼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관심이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아들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 민감해요.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민재의 말도 아들의 말도 모두 제 존재를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이 집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얇아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 마음이 더 가라앉는 듯해 가끔은 무작정 밖으로 나섭니다. 그날도 밥을 겨우 마치고 나와 동네 마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살 건 없었지만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바코드를 찍을 때 저를 바라보지 않고 기계처럼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포인트 있으세요? 말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그대로 물건을 봉지에 담아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나오자 작은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한숨을 쉬었죠. 초겨울이라 공원은 썰렁했지만 그 한기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 오히려 눈치를 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 둘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맨날 혼자 앉아 있어.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혼자 있는 거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누군가에겐 경고처럼 쓰이는구나. 그저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회색빛 하늘이었죠. 가슴 속에 쌓인 서러움이 조금씩 치밀어 오르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한 게 아닌데,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평생을 바친 게 아닌데, 괜히 한숨이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울 땐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시간은 참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 운동장에 퍼지던 아이들 웃음소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교장이던 시절엔 아침마다 정문 앞에 서서 하나하나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잤니? 오늘은 웃는 얼굴이네. 그 짧은 한마디에 아이들이 웃고 저도 괜히 힘이 났죠. 눈 오는 날이면 아이들 운동화가 젖지 않게 비닐을 씌워주곤 했고, 장갑 없이 온 아이가 있으면 제 장갑을 벗어주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손이 꽁꽁 얼어 있었죠. 이거 쓰고 가.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던 아이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학부모 중엔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등교시키는 것도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땐 급식비를 몰래 제 월급에서 대신 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그냥 조용히 장부 한 칸에 지원이라고만 적어뒀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알바를 하러 나가야 한다고 했죠.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넌 내 자리로 돌아가렴. 그 아이는 한참을 울더니 선생님, 진짜 저를 믿어주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내가 교장이기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른이 된다는 건 그저 하루를 정직하게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서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민재는 요즘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눈 마주친 기억이 언젠지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면 그저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이어폰을 꽂은 채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지요. 그날 아침 문득 민재 방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민재는 거울 앞에서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도박도박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셔도 가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십니다.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휑하게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민재의 존경하는 사람이 된 적이 없구나. 한 집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도 그 아이에겐 나는 그냥 방 안에 조용히 있는 노인일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문을 열 수 있었지만 괜히 그 말에 상처받은 제 감정이 더 깊이 드러날까봐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다시 마주 앉았을 때도 민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없이 국만 떠먹었습니다. 혹시나 또 말을 걸었다가 민재가 짜증을 낼까 싶어 숟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은 관심도 간섭처럼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쩐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아이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이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버린 건 아닐까?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날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단골도 거의 없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기엔 딱 좋은 공간이었죠. 카운터 앞에서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습관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참 무심하게도 흘러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갑자기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듯 하지만 한참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재훈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교장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설마 정훈이?
맞아요. 저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제 입시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정우예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에 작디작던 소년이 이제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한 따뜻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뒤를 돌아 외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세요. 다 같이 오세요. 순식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온 제자들. 어떤 이는 정장을 입었고, 어떤 이는 수수한 복장으로 제 앞에 와서 한 명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급식비 내주셨던 거 나중에 알았어요. 저 이제 선생님처럼 교사하고 있어요. 그 길 가고 싶어졌거든요. 카페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저를 무심히 대하던 직원도 커피를 내리다 손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뜨거워진 눈가를 애써 감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온 길, 누군가에겐 남아 있었구나.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수십 년 전 제자들의 얼굴을 다시 본 것도 놀라웠지만 그들이 아직도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의 공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민재가 책상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본 민재는 처음 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카페에서 할아버지 찾은 제자들 영상 SNS에 올라왔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영상이 벌써 퍼졌단 말인가요? 민재는 종이에 적어둔 발표문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발표 주제 바꿨어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단어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몰라봤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젠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앉아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끓여요? 하고 묻는데 그 순간 마음속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이 다시 이어질 순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조용한 아침에 눈을 뜨는 예전보다 조금은 덜 외롭습니다. 주방에서 끓는 국물 냄새에 눈을 떠 식탁에 앉으면 민재가 슬그머니 옆에 와 앉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국 퍼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다 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며느리는 제게 된장찌개 비법을 자꾸 물어봅니다. 예전엔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웠던 사이였는데, 이젠 식사 중에 저를 향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어릴 때는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아들은 퇴근 후 제 방문을 두드려 조용히 차 한잔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보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가끔은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한때는 그 자리에 앉아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하던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기억들이 다시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세월도, 기억되지 않는 순간도 결국은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제 마음을 너무 오래 접어두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요. 세상은 늘 바쁘고 사람들은 쉽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살아온 삶은 어느 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빛을 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어른의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그분의 삶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